1998년 한 대학 강당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두 명이 같은 무대에 앉은 것이죠. 한 명은 투자로 300억 달러를 만든 워렌 버핏, 다른 한 명은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꾼 빌 게이츠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히 부자가 된 이야기나 성공의 비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오늘날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동시에 깊었습니다. 천재성도 IQ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진짜 성공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성공은 IQ가 아니다. 워렌 버핏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IQ가 아닙니다. 이 강당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합리성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만든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마력 엔진을 가지고도 100마력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0마력 엔진으로 200마력을 모두 내는 게 훨씬 낫죠. 버핏은 젊은 청중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특성을 써보세요.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특성도 써보세요. 좋은 특성들은 연습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나쁜 특성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성공은 단순히 지능이나 자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빠져 밤새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그 집중력과 열정이 결국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다고 말했죠. 성공은 그런 꾸준한 노력과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행복이 성공을 이끈다. 두 사람은 또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춤을 추며 출근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거든요. 싫어하는 일을 10년 하고 또 10년 더 하겠다는 건 이건 마치 늙어서 쓰려고 젊을 때 섹스를 참는 것과 같아요. 강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진지했습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이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찾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빌 게이츠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똑똑한 사람들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제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기술 분야만큼 흥미진진한 분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는 일이 재미있고 그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혁신과 변화에 대한 철학.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접근법은 상반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예측 가능한 사업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10년, 15년 후에도 어떻게 생겼을지 예측 가능한 사업을 찾습니다. 리글리 껌을 보세요. 인터넷이 사람들의 껌 씹는 방식을 바꿀까요? 코카콜라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면도하는 방식이 바뀔까요? 그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죠. 반면 빌 게이츠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3년, 4년마다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IBM처럼 지배적이던 회사도 몇 번의 변화를 놓치면 뒤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오늘이 우리가 변화를 놓치는 날은 아닐까 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는 항상 변화와 혁신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사람과 파트너십의 힘. 두 사람 모두 성공의 핵심을 사람에서 찾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제가 내린 최고의 사업 결정은 폴 앨런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 그리고 스티브 발머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비전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 이보다 큰 자산은 없어요.
워렌 버핏도 찰리 먼거와의 파트너십을 언급했습니다. 찰리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바보 같다고 말해요. 하지만 정말 바보 같다고 하면 진짜 바보 같은 거고 그냥 바보 같다고 하면 찬성 표시예요. 파트너와의 신뢰와 협력은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두 사람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 워렌 버핏은 자신의 부를 사회로 환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가 가진 부의 99% 이상은 사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만약 제가 아주 먼 옛날에 태어났다면 어떤 동물의 점심이 되었을 겁니다. 뛰는 것도 느리거든요. 그는 그가 가진 능력은 시장 경제라는 특별한 시스템 덕분에 얻어진 것이라며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운동선수를 선발할 때 실력으로 선발하잖아요.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부모가 누구냐가 아니라 능력으로 경쟁해야죠. 그는 물려받은 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과 맞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실패와 위험에 대한 관점. 빌 게이츠는 창업의 위험성에 대해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할 때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용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하버드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가 말한 위험은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치 월급을 미리 확보해두는 보수적인 접근을 했다고 말합니다. 워렌 버핏의 최악의 투자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산 것이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싸다는 이유로 형편없는 사업을 샀거든요. 마치 바닥에 떨어진 꽁초 담배를 보고 한 모금은 더 필 수 있겠다며 집어드는 것과 같았죠. 시간과 미래에 대한 통찰. 워렌 버핏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날 확률은 2%밖에 안 되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사회, 제 능력에 맞는 시스템.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빌 게이츠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매년 스티브 발머와 함께 제 스케줄을 검토해요. 이 일은 정말 필요했나? 저 미팅은 꼭 해야 했나? 엔지니어들과 고객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기술과 미래 전망. 빌 게이츠는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근육이 아니라 두뇌를 증폭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느냐가 소득을 결정할 거예요. 워렌 버핏은 기술 주식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가격은 코카콜라나 질레트 같은 주식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 분야는 언제든 게임의 룰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 두 거인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공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돈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셋째,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파트너, 좋은 팀, 그리고 사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넷째, 진정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행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시 찾아오는 길이 줄어들 거예요. 감사합니다.